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 센터의 홍의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제 12월 1일이죠. 사실 어제 시장이 굉장히 조금 부진했어요. 코스피가 1.6% 정도 이제 급락을 했고, 그죠? 그다음에 오늘 시장은 반등은 해주긴 했는데 뭔가 좀 찜찜해요. 뭔가 찜찜한 상황이 있다. 이제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우리나라 오늘 지수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차트 좀 보고요. 이슈 한번 좀 짚어보고 우리가 이제 어떤 대응을 한번 좀 유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지금 어제는 좀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교차가 좀 심한데 여기서 이제 컨디션 안 좋으시면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데도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컨디션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 화면을 간단하게 좀 보시면 오늘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는 2634예요. 오늘 이제 갭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갭상승이라는 건 어제 종가가 요 캔들 음봉 캔들 가장 아래가 이제 어제 종가잖아요. 근데 어제 종가인데 오늘 요만큼이 지금 떠 있어요. 그죠? 오늘 요만큼이 좀 떠 있습니다. 좀 이게 두꺼워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요렇게 지금 떠 있습니다. 그럼 요만큼이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갭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이 빠질 때는 여러분들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걱정스럽죠. 지금 10월 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이 급등의 시작점이 이 급락이었어요. 사실 이때 급락했고 시장은 그때부터 어떻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냈다. 어찌 보면 5일선을 타고 갔던 시장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요 11월 들어서 가장 큰 조정이 어제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또 하루 만에 만회하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11월 달에 이제 지속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한번 오르고 옆으로 횡보 조정, 그 다음에 반등, 또 횡보, 또 반등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갔죠. 코스피는 꾸준하게 올라갔으면 코스닥은 계단식이에요. 근데 이제 옆으로 긴 자리가 여기가 좀 길어요. 사실상 일주일이 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는 결국에는 코스피는 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그죠? 그런 심리를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내 거를 좀 팔고 요거를 좀 사야 되나? 라는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을 시기가 바로 이 자리죠. 근데 이제 요 자리에서 이야기 드렸던 게 순환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옮겨갈 수 있고요. 어차피 갈 종목이면 코스닥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피 간 다음에 코스닥은 그 뒤를 따라갈 거다. 그다음에 종목도 마찬가지로 너무 잡주가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 뭐 실적이라든지 재료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올라갈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근데 지루한 건 어쩔 수 없다. 왜? 시장의 흐름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현재로서는 결국에는 가겠지만 이거를 이제 견디는 거 여러분들 몫이잖아요, 사실. 그죠? 견디는 건 이제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 견디셨으면 뭐 좋은 수익이 만들어졌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사실상 어려웠겠죠. 그래서 결국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들. 근데 이제 그동안 요 며칠 지난주죠. 지난주에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승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호한 어떤 흐름의 양호한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좋았죠.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어. 매일 내 종목이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틀 올랐어 3일 올랐어 그래 하루 쉴 수 있지 약간 이제 그런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신다면 지금의 흐름도 그렇게 답답하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지금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슈 한번 좀 짚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제 외국인들 매도가 2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2조 4천억 나왔어요. 다시 써드릴게요.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했구나. 자료 보여드리면 되는구나. 굳이 안 써도 되네. 자, 지금 보시면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역대급이었어요. 자, 외국인 역대 매도 순매도 현황이 어제가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얼마? 2조 4천억. 2조 4천억 매도가 어저께 나왔어요. 그 다음에 8월 말에 1조 6천억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달 요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이 깨질 뻔한, 그러니까 1400이 이탈될 뻔한 이제 그 자리죠. 코로나 이슈가 처음 나오고 우려감이 굉장히 컸던 자리. 1조 3천억, 그 다음에 2010년도, 2011년도 요때 지금 나왔는데, 사실상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액수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굴리는 자금과 성인이 됐을 때 굴리는 자금이 다른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하면 예전에 어떤 수치들을 당연히 지금은 그거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액수로 봤을 때 금액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너무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어제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8월 달보다도 이제 8천억 정도 대략 8천억 정도 8천억 가량 지금으로서는 더 지금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매도가 나온 이유가 MSCI 리밸런싱. MSCI 리밸런싱이 뭐냐면 MSCI 지수라는 게 여러분들 있어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기관인 모건 스탠리가 만든 벤치마크. 그러니까 즉 펀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뭐 선진 지수가 있고 이머징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EM, 그러니까 이머징 지수에 속하는데 이게 지금 리밸런싱, 그러니까 조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절이 됐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 자, 볼게요. 인도가 지금 비중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MSCI 지수, 그러니까 이머징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1이었는데 11.8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비중이 줄었고, 그 다음에 그 전체 비중이 줄었던 이유를 보니 인도가 조금 비중이 늘었고, 그 다음에 쿠웨이트가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던 애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비중이 좀 늘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금이 제한적이면 갖고 있던 애 쪽에서 매도가 나가. 예. 갖고 있던 애 쪽에서 매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가 한 판이 있으면은 보통은 8명에서 나눠 먹죠. 한 조각씩. 그죠? 피자 한 판이.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한 명이 더 들어오면 어떻게? 피자 크기가 똑같으면 쪼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풍족하게 먹을 거면 피자를 사이즈를 더 키우든가. 근데 이제 나눠 먹는 조각은 어떻게? 한 명이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조금 빠지고 새로 지금 어떤 비중이 늘어나는 쪽에서는 어떻게 돼? 자금이 걔네들이 이제 유입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나가는 게 여러분들 맞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어저께 굉장히 컸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어저께 시장이 폭락을 했죠. 근데 올해 하루 만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찜찜한 요인들이 많다. 그 찜찜한 요인은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천억, 5천억 정도 나가야 되는데 2조 4천억이 나갔어요. 2조 4천억이. 그러면 이거를 핑계 삼아 외국인들 중에는 누군가 매도를 더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외국인이 11월 달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우리나라에 유입시켰습니다. 12조, 13조 자금. 왜? 현물, 선물 합쳐서 현선물 동시매수해갖고 13조, 12조 정도를 유입을 시켰는데 그 중에 어제 한 2조 4천억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매수된 자금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사실상.
근데 그럼에도 시장은 반등을 급격하게 조금 보여주긴 했으나 우리가 이걸로 너무 지금 안정적이니 무리한 투자를 합시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요것만 여러분들 조절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어저께 뺀 거를 오늘 하루 만에 지금 안정화 시켜 놓긴 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안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외국인 매도가 큰데 오늘 별로 안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조금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매수가 700억이고 코스닥이 20억이죠. 자, 기관이 2600억이고 코스닥 매도가 지금 보시면 1300억이에요. 외국인 선물 매수가 1500억입니다. 근데 어제 나간 게 2조 4천억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어저께 매도하고 계속적으로 유입될지 아니면 매도하고 들어왔다 다시 팔지는 요건 알 수 없는 거야. 그죠? 근데 들어오다가 다시 팔면 여러분들 시장 어떻게 될까? 다시 팔면 시장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이 오늘은 사서 올랐어. 기관들이 오늘 사서 올랐어. 근데 내일 만약에 다시 팔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시장은 빠지겠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으니 하루 만에 반등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는 리스크가 줄었어 내지는 이벤트는 물 건너갔어가 아니라 그 금액이 너무 조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조금 경각심을 갖고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안정적이다라고 보진 말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까? 그러면 매매해야 할 종목이 없어질 겁니까? 라는 어떤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잖아요. 시장이 오르더라도 빠지고 급등 급락 급등 그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여러분한테 기회조차도 없을 거예요 사실. 기회조차도 없지. 왜? 타이밍 한번 놓치면은 중간에 사기가 좀 애매해요. 왜? 이만큼 올랐으면은 나는 조정받으면서 할 건데 근데 계속 올라가. 그럼 그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겠지. 그렇다고 조정도 옆으로 횡보하거나 이쁘게 조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이 아니라 꾸준하게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시장은 여러분들 기회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는 사실상 기회를 만들어주는 시장은 박스권이 박스권 시장 내지는 이런 시장이죠. 올라갔다 급락하고 올라갔다 급락하고 올라갔다 급락하고 올라갔다 또 급락하고. 물론 아직까지는 급락이 안 나왔지만 그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변동성. 그러니까 변동성을 우리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어떤 분위기에서는 사실 그게 여러분들 현금 만드세요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리딩하고 시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현금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꼭 현금을 10에서 30% 만드세요라고 이야기 드리잖아. 그러면 항상 10%만 만들지 30% 정도 현금을 안 들고 계세요. 그 왜 그럴까? 현금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손해본다고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지? 야,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왜 현금을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막상 시장이 빠지면은 그때는 현금 만들어 둘 거라 후회를 또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항상 좁혀지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응하시다 보면 그게 좁혀지질 않아요. 실전에서 항상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 대응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이 사든 팔든 여러분들 상관없어. 사실은. 왜? 나는 계좌에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시장 빠지면 그걸로 저점에서 하면 되거든. 그죠? 근데 이거를 항상 내가 꽉꽉 눌러 담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수를 써도 풀로 쓰고 신용을 써도 풀 신용을 쓰고
그 다음에 내 돈을 투자해도 풀로 사놓고 그냥 시장은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는 거거든. 그냥 단순하게 가자고요. 지금 시장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컨트롤하는 게 진짜 힘든 거지. 근데 막상 보면은 어렵지 않거든. 기존에 갖고 있던 걸 자꾸 본전 기준에서 대응하려고 하니까 저 아직까지 손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냥 무조건 들고 가야 되나요?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새로운 종목이 자꾸 추가가 되면 여러분들 종목 숫자가 늘어나겠지. 그냥 막연하게.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하면은 어떻게 10종목 나갔어. 그럼 어떻게 시장이 올라가. 근데 종목들이 하나둘씩 매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10개 들어와갖고 5에서, 그러니까 5개, 8개 나갔어. 그럼 또 남지. 5개에서 한 2개 남어. 그럼 여기서 지금 뭐야? 추가되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날은 많이 나가고 어떤 날은 남아있을 날이 있죠. 근데 대부분 다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익 실현이 다 돼요. 그래서 순환이 잘 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대응을 하신다면. 그죠? 그럼 거기서 또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남는 게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래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뭐 1개월, 어떤 건 2달, 어떤 거는 뭐 3, 4달, 아니면 그 이상. 그러면 그거를 그때 가서 여러분들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그 전에 아직까지 사놓은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물어보시면 돼요. 하지만 개인들은 그냥 비중 한 50%, 30% 때려 박아가지고 뭐 마이너스 20%, 30% 얻어맞고 있는 거를 본전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시장은 여러분들 주도주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안 사는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계좌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손실 보는 종목 비중이 크고 그 종목 조금 들어있어 봤자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없다고. 항상 중요한 거는 주도주가 비중이 커야 돼. 주도주가 비중이 커야 되는 거고요. 물린 게 비중이 커봤자, 안 가는 종목 중에 물린 게 여러분들 비중이 커봤자 그거는 답이 없어요. 물론 조금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 스타일로는 지금 시장을 수익을 지수 어떤 상승폭만큼 보기가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컸다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외국인이 2조 4천억 팔았네. 그래서 우리는 뭐 경계하자. 경계는 결국 뭐예요? 등락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등락이 심해질 수 있다고. 올라갈 때도 급등이지만 빠질 때도 급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얘기죠. 지금 더더욱. 왜? 시장이 올랐으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은 다우가 1980년도 이후에 뭐 월간 수익으로 봤을 때 11월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11월 달에 상승폭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그 가장 컸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결국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다음 달 더 갈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조정이 어떻게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조정이 또 나오고 그 다음 또 많이 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진짜 큰 기회인데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많이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많이 올랐는데 많이 빠지면 어떡할 거냐고. 나는 현금을 만들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또 다시 그냥 계좌가 잠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자꾸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종목이 지수가 올라가도 다 모든 종목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 그죠?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삼성전자만 가서 지수가 땡기고 오히려 다른 종목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현금 들고 일정 현금 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기선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북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종목이 진짜 좋아. 어떤 종목이 진짜 좋으면 그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잖아. 현금이 있어야 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또 하나의 기회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어제처럼 이제 급락이 나타난다. 오늘 하루 만에 지금 반등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며칠 동안 이어졌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 먹었던 거 다 토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합니다.
먹었던 거 다시 그냥 토하는 거라고. 여러분 타짜 보셨죠? 타짜 타짜 보셨죠? 처음에는 타짜가 초보들한테 이러죠. 막 가서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한번 좀 뵙겠습니다. 뭐 계속 상대방한테 이뤄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자만심에 넘칠 때 있죠. 그때 진짜 크게 긁어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절대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올랐을 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우리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왜 개인들은 변동성이 이렇게 없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올라갔다 빠졌다를 크게 해야 돼. 급등주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왜? 등락이 크잖아. 그러니까 등락이 크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뭔가를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등락이 커 막 10% 올라가는 주식이 더 갈 것 같아. 매수가 들어오면. 그래서 들어갔다가 자리가 잘못돼서 여러분들 손실 보시는 분 많죠. 급등주가. 결국에는. 그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엔 지수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달 내지는 뭐 주, 연별로. 근데 이 변동성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변동성 때문에 수익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가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 시장이 더 기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상 상고하저일지 하저상고일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좀 봐야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냥 주식 100%만 고집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현금을 아예 못 만든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빠졌을 때 뭔가 사야 저점 매수가 되고 그게 올랐을 때 차익 실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많은 분들이 보면 그게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기존 거에 너무 목매다 보니까 그래요. 왜? 항상 다 문제가 있으셔서 들어오시니까. 저희 쪽에. 제가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풀을 수 있을까요? 완전 백지인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잘 안 된 상황에서 뭔가를 바꿔보기 위한 전략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바꾸려면 여러분들 마음을 진짜 단단히 드셔야 되거든. 근데 그게 손절 처리하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대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현금을 잘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 사세요라고 했을 때 매수는 잘하는데 또 아까워서 기존 거 매도를 잘 못해. 근데 새로운 걸 자꾸 사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그게 누적이 되고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전략적으로 좋은 종목을 많이 뿌려두는 것과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서 물려서 기다리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 그래서 지금도 현금이 있는 분들은 순환이 잘 되실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진짜 제 말을 믿고 움직이신 분들은 나중에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또다시 계좌가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겠지만 그 순환이 안 돼. 그러니까 즉 현금 비중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렸을 때 못 만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또 빠졌을 때 어떻게 자꾸 후회를 하고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 진짜 좋은 종목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 그거 어떻게 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물이 사실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좀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그 매물 때문에 지금 추세 자체가 깨진다 이건 아니고요. 변동성은 커질 거란 얘기지. 근데 그 변동성이 나올 때 결국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뭐 현금이 필요한 거고 그 현금 비중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한테 새로운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것 플러스 리스크 관리를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해요. 아니면 진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그냥 무조건 예상을 좀 잘하든가. 근데 장 빠지면 여러분들 답 없잖아. 시장 빠지면 그냥 90% 종목이 빠지고 85% 종목이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봤을 때 순환시키는 어떤 매매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리할 거예요. 왜? 몰빵 해놓은 다음에 그게 계속 수익이 차곡차곡
늘려가는 매매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못 버티거든요. 특히나 경험에 따라 이 마인드 컨트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최소 지금 자리에서 얼마, 최소 10에서 어느 정도 30% 정도는 만들어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지금 시장이 너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 근데 외국인이 그동안에 많이 샀지만 이제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대비를 하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좀 넘어갈게요.